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이민년, 흑호랑이의 해인데요. 올해의 주인공인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기운은 물리치고 복을 가져오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호랑이의 용맹한 기계로 그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웅크렸던 모든 것들을 털어내고 활력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집니다. 그럼 2022년 호랑이의 해에는 어떤 일들이 있는지 올해의 이슈 키워드로 풀어보는 법률 상식에 시선을 맞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선의 호스트 최지연 변호사입니다. 2022년에는 정말 풍성한 국제 스포츠 행사들이 줄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그리고 11월에는 카타르 월드컵이 예정되어 있어서 올 한 해가 벌써 즐겁습니다. 이런 올림픽이나 월드컵이 열릴 때마다 항상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선수들의 군면제 이슈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 선수들이 메달을 딴다고 해서 바로 군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병역법 제33조의 7, 제1항, 병역법 시행령 제68조 제11항 4호와 5호에 따라서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 예술체육요원 자격이 부여가 되는데요. 이 규정들 어디에서도 면제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병역 자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대체복무 형태라고 봄이 정확합니다. 병역법 제33조 8항에 따라서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편입된 날로부터 34개월이고요. 그 기간을 다 채워야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복무기간인 34개월 동안에는 해당 종목에서 반드시 뛰고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된 선수는 3주의 기초군사훈련은 물론이고 예비군 훈련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2022년은 무엇보다도 대선과 지방선거를 치르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죠. 3월에 열리는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는 10대 청소년도 출마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작년 12월 3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는데요. 선거법 개정안은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면서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도 포함되어 있어서 5월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에 곧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지만 아직 정당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만 18세부터 25세까지는 정당 추천이 아니라 무소속으로만 출마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고3 국회의원이 탄생할지도 모르겠네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1월 1일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가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국토부와 금감원, 보험개발원이 작년 7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 개정안 때문인데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2회에서 3회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5%, 4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10%가 할증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이라던가 신호위반 같은 좀 큰 위반 사실만 적용을 해왔다면 올해부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항목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이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에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아리송한데요. 현재 보조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들어오면 반드시 차량이 일시정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돼서 국회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곧 이 정부의 보행자 안전을 위한 정책도 법령으로 제정비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청소년보호법의 셧다운제가 10년 만에 폐지가 되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상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 기존의 기본권을 제한하던 셧다운제도 폐지를 통해서 청소년의 행복 추구권을 제도적으로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5조에 의거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와 고양시, 용인시, 그리고 창원시가 특례시로 승격됩니다. 그리고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방안 중 하나인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되는데요.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간이고요.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가 돼서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의 제약이 생기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일상회복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요. 이렇게 힘든 상황일수록 웅호지사, 곰과 호랑이 같은 용맹한 무사와 장수의 마음으로 슬기롭게 2022년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시선은 여기까지입니다.